안녕하세요. 지역별 범죄 발생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3조 김나현, 안서현, 이승혜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어느 지역의 범죄율이 높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 요인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별 범죄 발생이 어떤 사회적 환경 요인과 연관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광역시 평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구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행정구역 간 치안 수요의 양극화와 공간적 불균형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의 범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환경 요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4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한 뒤 인구 규모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모든 지표를 인구 대비 비율로 표준화했습니다. 이후 범죄 발생과 환경 요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4가지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 관수가 많은 구는 물리적 치안 통제로 인해 범죄율이 낮을 것이다. 두 번째, CCTV 설치 대수가 많은 지역은 특정 범죄 유형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 유흥업소 및 상권 밀집 지역은 범죄 발생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상권이 과밀화된 지역일수록 폭력 범죄와 교통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 가설들을 지역별 구 단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환경 요인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흐름도는 이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지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지도 같은 경우에는 범죄 통계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이제 범죄율을 이제 범죄율 순위, 총건수 순위, 그리고 교집합 순위로 나타내는데요. 우선 범죄율 순위 같은 경우에는 네, 제주도가 가장 높았고, 이제 그 다음 전라남도, 부산 순이었고요. 다음 총건수 순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서울, 부산 순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전국의 모든 이제 지역을 다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교집합 순위를 뽑아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까 했을 때 우선 범죄율 순위와 총건수 순위를 이제 교집합한 순위 중에서 1등인 부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등인 이제 울산 이 두 가지 지역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학교가 있는 대전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총 세 가지 지역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뽑은 대전, 울산, 부산을 따로 이제 세부별 인구 통계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건 10만 명당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고 이제 울산 북구는 전국 평균 이하이고 그리고 인구 밀도 같은 경우도 6개 구 중에서 최대 대비를 했을 때 키로 세제곱당 이제 1395명이 나타냈고 고령 인구 비율이나 1인 가구 구성 그리고 이 지역에 지구 내랑 파출소가 몇 개가 있나 이런 식으로 지도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5개의 구가 있는데 대전 동구 그리고 대전 대덕구, 유성구, 서구, 중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각 지역 이름이랑 10만 명당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범죄 유형 시각화를 했습니다. 먼저 세 지역 모두 지능범죄가 약 3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와 같은 현대형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산은 전체 범죄 발생 규모가 가장 크고 기타 범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전은 지능범죄 다음으로 폭력범죄 비중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폭력범죄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반면 울산은 다른 범죄율은 낮지만 교통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산업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앞서 대분류 범죄 유형을 분류했다면 이번에는 환경 요인간의 연관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중범죄로 분석했습니다. 단,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기는 지역 간 특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세 지역 모두 기타 범죄와 절도 범죄, 교통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메가식타형 범죄 분포를 보였습니다. 부산은 기타 범죄와 절도 범죄의 비중이 높아 관광도시이자 대도시 특유의 다양한 범죄 유형이 나타났고, 대전은 기타 교통 절도 범죄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하여 비교적 균형적 치안 수요를 보였습니다.
반면 울산은 교통범죄가 전체의 약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도시의 교통환경과 이동량이 데이터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환경 요인과 범죄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앞선 지역 단위 분석만으로는 데이터의 해상도가 낮아지고 서로 다른 특성이 평균화되는 공간적 평탄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하여 지역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비교했습니다. 부산은 중구와 사하구 모두 지능범죄가 가장 높은 대도시형 범죄 구조를 보였습니다. 대전은 두 지역 모두 지능범죄 비중이 높았지만 중구에선 폭력범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상권 밀집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남구와 북구 차이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남구는 산업지역 특성으로 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북구는 주거산업단지 중심 지역의 영향으로 교통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구별 범죄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환경 요인을 구 단위로 분석할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구별 범죄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비교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높게 나와 제외했습니다. 다만 울산 북구만이 유일하게 사기보다 교통범죄의 비율이 더 높게 나왔고, 이렇게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산은 중구와 사하구 모두 기타 범죄와 절도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해 전형적인 도시형 범죄 구조를 보였습니다. 대전은 중구와 유성구 모두 기타 범죄가 높았지만 중구는 절도 범죄, 유성구는 교통 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원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은 남구가 상권 중심 지역답게 기타 범죄가 높은 반면 중구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영향으로 교통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구별 범죄 특성이 뚜렷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경찰 관서와 범죄율 간의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경찰 관서 수는 모든 지역구에서 5개에서 7개 수준으로 큰 차이 없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율은 부산 중구가 10만 명당 8,700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행정적 치안 인프라가 비슷하더라도 범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경찰 관서 수만으로는 범죄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구별 인구 밀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부산 중구는 약 13,000명으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인 반면 울산 북구는 약 1,400명 수준으로 가장 낮아 지역 간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 울산은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구별 인구 밀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인구가 집중되는 정도가 크게 다르며 지역별 치안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지역구별 CCTV 공간 밀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단순 설치 대수가 아닌 면적당의 CCTV 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감시망 분포를 시각화했습니다. 부산 중구는 제곱킬로미터당 223개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공간 밀도를 보였으며 부산 사구와 울산 남구, 대전 중구는 30에서 40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전 유성구와 울산 북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CCTV 공간 밀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구별 일반 상점수와 유흥업소 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일반 상점수는 울산 남구와 대전 유성구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 중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는 울산 남구가 약 490개로 가장 많았고 일반 상권수가 가장 적었던 부산 중구도 약 250개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전은 두 지역 모두 유흥업소가 60여 개의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일반 상권 규모와는 별개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구와 가장 낮은 지역구의 연령대별 성별 1인 가구 비율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범죄율이 높은 부산 중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는 청년층과 중년층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년 남성과 청년층 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범죄율이 낮은 부산 4하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는 노년층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구별 1인 가구의 연령 및 성별 분포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요인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상권 규모와 유흥업소는 상관관계수 0.39로 상권이 커질수록 유흥업소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인구 밀도와 CCTV, 경찰서 수는 0.6에서 0.71로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치안 인프라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흥업소와 경찰서 수는 마이너스 0.5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흥 밀집 지역에 비해 치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역 단위 분석에서 거시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단위 평균만으로는 같은 지역 안에서의 치안 환경과 범죄 특성이 평균값을 가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같은 지역 안에서도 상권과 도시 구조에 따라 범죄 유형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미시적 발견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울산은 남구와 북구가 지역범죄 중심과 교통범죄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위해서는 구 단위 이하의 공간 세분화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1인 가구 비율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율도 함께 증가하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울산 중구는 1인 가구 비율과 범죄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중구와 울산 남구도 같은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가설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가설 1인 경찰 관서 수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제로 범죄 관서 수는 지역별로 5개에서 7개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범죄율은 최대 3.3배까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범죄가 적어서 경찰 관서가 많은 게 아니라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경찰관서와 CCTV가 사후적으로 집중 배치되는 역인과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설 2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순 CCTV 개수는 범죄율과 역인과 관계를 보였지만 단위 면적당 CCTV 공간 밀도로 분석했을 때에는 밀집 지역에서 오프라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안 인프라의 단순 개수보다는 지역의 환경적 수요와 공간적 밀도가 더 주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설 3은 채택되었습니다. 상권과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며 상권과 유흥업소는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주 인구보다 유동 인구의 비율이 높고 익명성과 야간 활동이 증가하는 환경성 특성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가설 4 역시 채택되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상권이 과밀화된 지역일수록 폭력 등 특정 범죄의 비율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관광지나 중심 상권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실제 범죄가 거주 인구 기준으로 계산되면서 범죄율이 과대 산출되는 통계적 견인 현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유흥 상권이 밀집한 지역은 단순히 경찰관서를 균등하게 배치하기보다 치안 수요에 맞춰 경찰력을 유연하게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CCTV 역시 단순 설치 대수보다 공간 밀도를 고려한 배치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단위 평균 분석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구 단위 이하의 공간 세분화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대의 효과와 활용 방안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행정정책적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흥업소 허가 심사나 도시계획 수립, CCTV 재배치 등 맞춤형 치안 정책의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정적 분석을 넘어 미래 범죄율을 예측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권 분석, 창업 입지 선정, 보험 리스크 평가 등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준비하며 세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과 유흥업소의 상관관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CCTV와 범죄율은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 활용해 역인과 관계를 분석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기열 데이터를 활용한 전후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인 가구와 범죄율의 관계 역시 인구 구성뿐만 아니라 상권과 유동인구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입니다. 첫째, 비공식 미등록 유흥업소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유흥 밀집도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가로등과 지형적 특성, 숙박시설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더욱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다양한 지역과 거주자 특성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와 재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